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현지입니다. 김민정 아나운서의 휴가로 당분간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남부 내륙 지방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은 떼죽음을 당하면서 학교들은 수업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 기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동물원 동물들도 더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시원한 물 속에서 더위를 식히기 바쁩니다.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영남권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주와 칠곡에서 밭일을 하던 농민 2명이 쓰러지는 등 폭염으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신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뉴스에서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도 듣기도 했는데 계속 이렇게 날씨가 더울까 봐 걱정이 됩니다. 지난 8일 경북 의성의 양계장에서 닭 3천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가축 농가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폭염을 피하기 위하여 농가에서는 자동 회원을 설치하여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또 외부에 스프링 쿨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어제에 이어 오늘 대구 경북 지역 초중고교 59곳이 단축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일요일 비가 오기 전까지는 무더위와 함께 열대야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권유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국내 최초 테마파크형 유교랜드가 안동에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레저기획관과 송필각 도의회의장, 권영세 안동시장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습니다. 유교랜드는 안동문화관광단지 내 핵심 시설로 동양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유교문화를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은 물론 전 세대가 함께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놀이 시설입니다. 경북도는 2008년 건축물 제한 공모를 통해 총 사업비 43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0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3년간 시설 공사와 내부 콘텐츠 등을 마무리하고 지난 6월 1일부터 임시 개장을 한 뒤 하루 평균 500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실제 유교랜드에 들어서면 현대의 복잡한 세상에서 과거 16세기 안동 대동마을과 소년선비촌, 청년선비촌과 중년선비촌, 노년선비촌과 참선비촌 총 6궤관을 전시 체험하는 시간여행의 타임터널로 지나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유교랜드에 백미를 할 수 있는 원형 입체 영상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직경 15m, 높이 5m의 원통형 360도 스크린과 16대의 프로젝트를 이용한 다이나믹한 입체 영화가 비춰지고 특수효과까지 더해 지금까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세계가 펼쳐져 감동과 신비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유교랜드 개관으로 한층 더 품격을 더한 안동문화관광단지는 165만 제곱미터 부지에 2015년까지 4,85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는 휴양콘도와 운동시설 등 민간 자본을 유치해 주변 민속한자마을과 민속촌, 계목나루와 안동호 등과 연계해 글로벌 휴양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중부지방은 물폭탄이 쏟아지고 남부지방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동해안은 차가운 바닷물과 냉수대 때문에 난립니다. 양식어류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 기자입니다. 냉동창고 한켠에 얼어붙은 참돔 10여만 마리가 쌓여 있습니다. 구룡포 앞바다 가두리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한 것들입니다. 집단 폐사의 원인은 최근 동해안에 발생한 냉수대. 냉수대는 주로 차가운 북한 해류가 남쪽으로 흐르거나 남동풍이 지표수를 밀어내면서 아래쪽에 차가운 심층수가 올라와서 생겨납니다. 냉수대가 발생한 포항 앞바다는 수심 5m 아래의 바닷물 온도가 10도 이하로 평소보다 10도 이상 낮은 상황. 이 때문에 포항 구룡포와 장기지역 가두리 양식장 어류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참돔과 고등어 등 확인된 규모만 100만 마리 이상이 죽었고 52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 어민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경북만 보험이 안 돼가지고 우리는 보험을 들래도 들 수도 없고 이게 피해를 봐갖고 상당한 진짜 우리 어민들 진짜 문 닫게 생겼다고요. 피서객이 북적여야 할 경북 지역 해수욕장도 울상입니다. 날이 너무 더워서 가족들하고 해수욕을 갔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발밖에 못 나오겠습니다. 예년보다 심한 냉수대 현상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상인들과 어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노경석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급식 나트륨 함량이 공개됩니다. 또 2017년에는 지금보다 20% 줄어들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학교 급식의 나트륨 함량을 공개하는 등 2017년까지 학교 급식에 포함된 나트륨 함량을 한 끼 740mg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 위해 나트륨 저감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끼 740mg은 현행 학교 급식의 나트륨 섭취량보다 20% 적은 수준입니다. 한국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4,878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장 수준인 2,000mg의 2배가 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초중고교에서의 나트륨 섭취 실태와 평균 폐기율 등을 조사 분석하는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저염식 조리법과 싱겁게 먹기 교육 지침 등을 담은 나트륨 줄이기 매뉴얼을 개발해 오는 11월 일선 학교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가 나이스 급식 시스템에 식단표를 올리면 자동으로 나트륨 함량이 표시되도록 시스템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총 열량과 영양소 함유량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해 2학기부터 학교 급식 식단표에 나트륨 섭취량이 표시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매년 또는 경년 등 정기적으로 일선 학교의 나트륨 섭취량 실태 조사를 벌여 저감 목표 달성 여부를 지도할 방침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과 뇌졸중, 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적이 있다며 2020년까지 우리나라의 나트륨 일일 섭취량을 2010년 대비 20%로 줄이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맞춰 학교 급식에서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매일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